자, 25일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꼭 초상집 같습니다. 자오남 경선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이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혼다인 투표율이 최저 수치를 기록하는 지금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호남 경선 25, 26 이를 하루 앞두고 지금 이제 이낙연 캠프는 묘한 난 기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20만 4013입니다. 호남과 올리다 원의 선택 이 다음 달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하수도권 담원 투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도권이나 이런 곳에서는 호남 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호남의 흥행이 빨간불이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잼 염지 4의 대장동 6 그리고 이낙연 이전 대표의 단 등 이런 것들이 점쳐 있기 때문에 이번 호남 투표율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돼 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도 냉장에도라스 겁니다.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호남 당원들을 경고 혹은 대장동 의혹도로 인해서 이재명지자들의 무관심 혹은 이낙연도 마찬가지다. 이재명을 공격하는 야 국민과 한편의 야 이런 비판들 지금 민주당의 대선 흥행이 참패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이낙연 캠프 각자에게 유의하게 해석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캠프의 선대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기사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거라고 확신한다. 자이나 현 전 대표 캠프의 홍영표 선대위원장 이렇게 말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삶이 초래했다. 자, 지금 지역 언론은 이런 조사를 보면 좀 다르게 나옵니다. 1학년이 앞서 가는 것도 있고 만약 사는 것도 있고 이재명의 박빙으로 뭐 가는 것도 있고 하면 이걸 보면 지금 호남 민심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정말 깜깜이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흥행은 실패했습니다. 투표율이 너무나도 주저합니다. 자비 배를 잔뜩 끌었던 두 사람 이재명 이낙연 지금 멘붕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다음 숨의 겸선지는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TV토론 의미에서 후보들은 지금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캠퍼는 지급해야 S로 투표가 진행 중인 호남의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6연속 과반 달성해서 사실상 승부를 결정되느냐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가 반등하면서 별표선 투표의 불씨를 살리는 야이게 호남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호남의 반응이 너무나도 찼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다원은 물론 전국 단위라고 집된장 국민선거인단에도 호남 출신이 많을 수밖에 없어 향후 표심은 호남 방심과 일정한 동조 현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호남에서의 성패는 중요한데 지금 투표율이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자, 23일 나감된 호남권 권리다 원온 다인 투표입니다. 광주 전남이 40.3%, 전북이 35.7%에 그쳤습니다. 특히 전북의 투표율은 앞선 4차의 권역별 온다 인주표 종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대전 충남 37.225%보다도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은 최저 이 투표일 혼다인 투표를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흥행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민주당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남에서 이것밖에 투표를 안 했단 말이야. 자, 현재 진행 중이 ARS 투표 확산에도 50%를 넘기기 쉽지 않다는 게 당연히 공통된 전망입니다. 게다가 세균 전 총리 전북 출신입니다. 좀도 사퇴됐습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의 투표율이 이렇게나 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대장동 우유 때문 아닐까요? 자해나이언 캠프 총괄본부장 악과 오류는 대장도 의혹 등의 영향을 받은 이재명 지층이 투표를 포기했다. 이낙연에게 유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면 이재명 캠프 총막 집능 총괄본부장 김경욱 의원은 이날 전 대표 측이 조직이 예상해 이에 비해 움직이지 않았다. 이 지사가 결국 값을 것이다.
이하 두 쪽 다 일리가 있다고 보면 지금 호라암의 온라인 투표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이재명의 대장동에 실패했고 실망했고 이낙연의 조립표가 움직이지 않았다 는 민주당 입장에서 차계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조사 일과 역시 지금껏 깔리고 있습니다. 23일 발표된 광주방송 미소칩이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42.3, 이낙연 39.8%의 박빙입니다. 이사가 조금 앞섰습니다. 반면 이 무슨 일보 에어를 바다 같은 리스지 뷰가 조산 같은 업체가 조사한 이광조 전남지역 여론조사 이낙연 40.4, 이재명 38.0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 바뀌면 바뀐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라는 이낙연 이하 나는 이재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처럼 이재명의 50%과 발을 넘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개가 대장동 의혹은 지금 상당히 이민주 단 겸손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두 개면 망했다로 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체했던 호라암에서 이런 흥행대 참패가 민주당 대선 자추석 연휴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발 사기라는 단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대장동 100 이런 반어들을 통해서 이재명 기사를 압박하는 그런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TV 토론회에서도 민주당은 이낙연 등은 이재명은 악악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관건은 그렇다면 이재명의 대장동 수사를 누가 일 것이며 얼마나 제대로 할 것이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실체도 불분명한 윤석 여러 이른 박 고발 사주의 의혹 때문에 10명이 넘는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국민 누가 봐도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의 대장동 의사팀은 어느 정도 뭘까요? 최소한 윤석열 수사팀보다는 커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중앙지라면은 10여 명이 윤서 10 잡겠다고 팀을 꾸렸습니다. 자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캠프 측이 고발한 김기환 원내대표 등을 수사한다고 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척이 이재명 지사를 고발합니다. 일피되면 이러한 사건들이 병합돼서 이제 제대로 된 대장동 의혹 비리 의혹을 수사됩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많은 검사들이 표현됩니다. 또한 야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들인데 야당 후보 윤석을 잡겠다고 별로 물 정도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인력을 투입했는데 낫냐 이재명안 봐줍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자 지금 윤석열 전 청장은 이른바 꾼 놀이 패를 쥐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안모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시모 잡겠다고 무슨 주가조작 의혹이니 협찬 이런 걸 잡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을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영의 고발 사준 적도 10명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이제 명은 2명이 할까요? 3명이 할까요? 그렇게 되면 선거에서는 끝나는 겁니다. 일단 이 수사가 아무리 신속하게 되더라도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고 하면 시간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은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적당히 넘어간다. 미니팀을 만들었다. 이런만으로도 선거는 끝내버립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재명 기사 가진 무게가 복잡한 자금 흐름을 쫓아하는 사건의 특성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4번도 사팀이 꾸릴 것으로 지금 법조인들은 전망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무엇보다 김호수 검찰총장 머리가 지금 될 겁니다. 자 야당 대선 주자 윤석원에 대한 이 균형을 낮춘다고 하면 엄청난 인력이 이재명의 대장동을 서야 될 겁니다. 자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2개면 캠프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이재명 미사에 관련 섬 등을 주장한 김기현
오늘의 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사 이후에 배당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지 않게 생각해 다가 현재는 이 국민의힘이 이꽃 공수처에 의해서 검찰에 담하고 바랄 겁니다. 그리고 검수처가 이걸 수사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건 당시 이 계명은 성감 기사였습니다. 병기 놀이사랑공처가 수사할 수 있지만 섬담시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검찰이 결국은 이 대장동 의혹을 쌀 수밖에 없다. 지금 전 체력점도 복서의 예명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자, 따라서 검찰의 베이스는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의 특성상 선거 사건 전담인 공곡사이 부의 경제 업내 수사, 경험이 많은 반부패 강력사부, 검사들이 파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검찰청 부장검사는 업무상 대임은 자금 흐름 저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입증이 못 까다로운 입니다. 예전 같으면 돌출 추적에 정통한 특수 펌들이 합류해야 될 사건이다. 따라서 만약 이게 명사 탭의 숫자가 적다 또 적절한 검사가 배치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선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 후보와 언급되는 고발 사교 역사는 공공사 일부를 주축으로 반부패 강 역사 협력부 경제범죄 형사부 정보통신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 12부 검사를 추후에 검사 10명 이상의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발 사진만 그렇습니다. 이제 명한 20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사팀의 정치가 이보다 좀 이익에 적거나 클 경우 찾지 대선 전국에서 의 균형 감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검찰로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무료 김호수 검찰총장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겁니다. 자, 수사팀 규모 그리고 수사 의도 지금 그런되고 있습니다. 대장도 의혹은 고발 사정도 엮어 달리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검찰이 부분을 수사해서 규명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게 됩니다. 윤석 올해 고발사 귀에만 10여 명에 묻다는데 이재명은 20명 정도 안 붙이면 더 후보의 화천 듀오 논란은 사실상 하나의 게이트이자 제2의 조국 사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논란은 좀 있다라고 할지라도 비리만큼은 깨끗한 사람이 다 일 처리하라는 명확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이젠 후보인데 그런 잊으면 후보한테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지금 부동산 논란이 터진 것이죠. 이미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잘 아시게 습니다만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제 만만큼은 결코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보해서 이나 변희가 대통령이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먼 만큼은 안 됩니다. 모르죠. 뭐 이제 명의가 하도 무서운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해고지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명의가 대통령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보다는 사람이 바로 권순일 전 대법 갈인 되어 일전에 이젠 후보의 악재 중합체 다라고 평가받았던 게 친형 강지 이번 논란이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신형을 자신의 시장의 권리를 통해서 강지 입원시켰다라고 하는 논란인데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보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박해 섰죠. 그런데 문제가 그런 식의 해명을 선거 토론에서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토론이었으면 몰라도 선거 토론이었으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내냐 선거 토론 중에 허위사실이 얘기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즘 후보가 그것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될 뻔했죠. 근데 그랬더니 지며 후보를 살려줬던 사람이 바로 건수는 일천 대법관입니다. 이제 모 후보의 허위 사실과 관련된 재판에서 무죄랑 유죄가 각각 오디오로 맞서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권수를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마찬가지로 무죄 견해 내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얘기했던 근거가 일방적 의도적 적극적으로 허위사실
얘기한 게 아니다. 토론 동안에는 그 정도의 허위사실은 얘기해도 좋다. 나는 취지였죠.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저 대법원 판결 동안 마찬가지로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근거를 통해서 이재명을 살려줬던 겁니다. 언수를 전 대법관은 첫 판결을 내리고 난 뒤에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임기가 다 끝나서 퇴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세대 학교에 가서 석좌 교수가 되고 난 뒤에 여생을 보내는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건 순위 대법관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화천대 위에 들어가 있었던 거저 건설을 전 대법관은 화천 대회에서 1,500만 원을 받으면서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커서도 여러 지금 작업이 나오고 있죠. 변호사 등록 더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질적인 자문이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로만 했는데 1,500만을 받았다.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권순애 전 대법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유가 뭐냐? 화천대유 자체가 애당초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화천되어가자 봉 근 10억 외형 거래 대거 권 이상 더 안 됐기 때문인 거죠. 저는 권수를 전 대법관에 대해서 저 부분이 가장 의심스러운데요. 다른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대법관 출신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취업 심사 대상 도안이 화천디오라고 하는 사실상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에 들어가서 고문 역할을 했다. 이거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죠. 건선을 전대 바깥과 마찬가지로 그 회사와 관련된 논란은 전혀 몰랐었고 만약에 이재명과 관련이 있는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고문을 수락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저거를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왜냐 자기가 심리했던 자료에 분명 뭐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화천 기호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이 지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심 판결문에서는 화천대유가 3번이나 나오고 성나 배들이 17번이나 나옵니다. 이미 2심에서 화천 비유에 대해서 상담의 털에 대해서 기에 속해야죠.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아닙니까? 자기가 이재명에 대해서 무죄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당사자가 권순일 본인 스스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재명과 화천대유가 연관이 되는지 몰랐다. 국민을 지금 다 보러 아십니까? 건수 낼 문제뿐만 아니라 대장동과 관련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씨가 계속해 이어지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재명과 모르는 사이다.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 계속 이런 식의 의견을 내고 있죠. 화천대유와 관련된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대표라고 하는 저 사람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실상 화천대유 논란에서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김만배 이실 소유자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김만배를 어디로 간 것인지 전혀 지금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죠. 근데 이 논란에서 대표가 뭐가 중요한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건 누군데 실질적으로 3천억 이 넘는 돈을 배당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김만배 일당 그 일당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정작 그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잠적한 또 다른 사람이 제명의 측근이라고 풀리는 유동교천 경기관광공사 내장입니다. 사실상 유동규가 바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임무 이고요. 영공 개발로 진행이 되려고 했던 걸 화천디오를 끌고 왔던 장본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 사람이 퇴사를 했다가 다시 입사를 했다가 갑자기 공모가 시작이 되더니 나중에 사장 직무대행까지 되고 사장 직무된 상태에서 성남에 들이 선정이 됐던 것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하는 유동균 5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로 바꾸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로 관련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나무 변호사 그리고 조현성 변호사도
마찬가지로